완월동을 폐쇄하고 공익개발 추진하자. 완월동을 폐쇄하고 공익개발 추진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구호에 치는 거 들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혹시 재개발이 추진된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듣긴 들었는데 그 몇 년째 말만 있고 실제로 안 된다 하던데? 이전까지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주민들이 네. 좀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요? 실제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완월동의 포주들이기 때문이거든요. 포주요? 네네. 예, 궁금하시면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오시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아기 좀 맡기고 올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선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산 여성단체연합의 변정희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 박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단체들을 비롯해서 많은 부산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박정희 위원장님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예, 이렇게 왔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 동네가 지금 재개발이 되고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그걸 포주들이 완월동의 포주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지금 완월동에 도시재생 추진, 소위 도시재생 추진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단체가 충초친목회라는 단체인데요. 이 충초친목회는 사실상 완월동에서 불법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온 포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인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게요. 사실 도시재생은 완월동 폐쇄나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도 계속 검토되어 온 사안인데 그때마다 번번이 포주들이 반대를 해왔고 자신들이 그런 영업이득을 지키려고 장사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들이 다 폐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업주들이 이제 태도를 바꿔서 이제 개발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찬성하면서 공청회까지 연 상황이죠. 사실 공청회라기보다는 사업설명회라고 불러야 더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이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는 맞는데요. 그 주체가 계속 이 완월동의 포주들, 대부분이 포주들로 이루어져서 이거는 좀 제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성매매 집결지에서 첨예하게 이해관계를 다루고 있는 업주들, 건물주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은 결국 업주들의 개발 논리만이 이 도시재생의 명분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지금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포주도 상인들도 아닌 성매매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완월동 폐쇄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이들 여성들을 위한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어떤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주민이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완월동에 그런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포주들이라면은 목적이야 너무 뻔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진짜 놀라운 얘기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얘기들이 언론에 잘 안 나왔죠? 저도 진짜 오늘 처음 듣거든요. 만약에 이곳에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대부분 포주라고 알려져 있는 그 업주들이 어떤 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부산시와 서구청이 완월동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부가 승인하게 되면은 5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0억이나요? 네네. 이 예산으로 여러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 세금이 그 업주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사실상 도시재생으로 개발 이익이 좀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포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완월동은 80년대까지는 동양 최대의 사창가다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었고요. 업주들은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은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여성들의 몸을 착취해가면서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이득을 유지해온 셈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폭력에 노출되고 착취에 노출되면서 어떤 심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받은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 업주들의 개발 이익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성매매 특별법? 그게 생기고 나서는 이제 전국에 이 완월동하고 비슷한 성매매 직결지들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완월동은 계속 그 포주들, 업주들이 있는 거 보니까 계속 영업 중인 모양이네요. 42개 업소에 약 250명 정도가 남아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이 자체가 불법인데도 아직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건 좀 아이러니가 그죠? 사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또 성매매를 강요를 하게 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근데 실제로는 기소율이나 단속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어떤 징역을 산다든지 과한 벌금을 받는 경우도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이죠. 근데 왜 그렇죠, 그러면? 성매매를 직접 적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주무관청이나 사법기관에서 그런 단속 의지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다라고 보고 지금까지 묵인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곳이 버젓이 불법이 저질러지는 곳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성매매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둬들인 수익 있죠? 영업이익은 국가가 재산 환수할 수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부산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광주에서는 지자체에서 건물을 몰수한 선례도 있습니다. 지금 안월동 지역은 그 건물 자체도 불법이고 개증축을 한 데다가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어서 단속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재산 환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전국의 여성단체에서 2006년도에 전국의 성매매 직결지에 대해서 공동 고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각이 됐었는데요. 성매매를 직접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업소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었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몇몇 업소 같은 경우는 벌금을 내고 또 영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포주들에게는 벌금보다 영업이득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 돈까지. 그래서 충분히 사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부산은 완월동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완월동이 100년이 훨씬 넘게 지속되어 온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요? 네. 완월동이 생긴 지가 100년이나 됐단 말이에요? 117년이죠.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완월동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그 강제적 공청제도를 시행하면서 만들어진 그 한반도 최초의 유곽입니다. 예, 완월동은 대표적인 일제 강점기의 그 잔재이자 오래도록 여성 인권을 침해해온 폭력적인 공간입니다. 일제가 한 나쁜 짓 중에 또 하나가 저희가 모르던 걸 알게 됐네요.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완월동이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은 한국전쟁 시기에는 유엔군의 위안소로, 또 미군들의 위안소로도, 그리고 한국군의 위안소로도 운영이 됐었던 것이죠. 법은 성매매를 불법이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기생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외화벌이의 수단으로서 여성들을 이용하고 착취해왔던 곳이 완월동이고요. 현재도 성매매 강요, 장소 제고, 그리고 호객행위에 대한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현재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아까 25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들 상황은 또 어떤가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거 문제라든지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완월동이 폐쇄가 되고 공익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좀 종합적인 자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 사회는 성매매 여성이면 뭐 돈 쉽게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이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성산업, 성착취 구조 안에서 다양한 심리적인 압박이나 공포, 불안감 속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계속해서 돈을 버는데도 오히려 빚을 더 많이 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금 채무 때문에 완월동까지 오는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빚을 갚으면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세가 거의 뭐 25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방세를 지불해야 되는 곳도 있고, 또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고, 무엇보다 포주한테 50%나 가까이 되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낙인이나 박탈감 때문에 업소를 나오더라도 쉽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존감이나 어떤 자립 같은 것들이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좀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던 거하고 조금 다르다, 그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집결지가 아무 준비 없이 폐쇄되면은 이곳의 여성들은 대책 없이 거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개발 이익금이나 보상금은 아예 이 여성들은 받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여성들은 또다시 빚을 지거나 또다시 그 착취 상황 속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활할 수 있도록 시급한 생계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완월동이 폐쇄되고 공익적으로 개발이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그 완월동의 폐쇄와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그 지자체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완월동의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또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의 완월동도 좀 참고할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쪽에 이제 잘된 사례라든지 이런 거. 전주에도 선미촌이라는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폐쇄를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방식을 취해서 업소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거점을 통해서 뭐 성평등 플랫폼을 만들거나, 그래서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기능 전환을 하면서요. 현재 선미촌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공식 프로젝트 인증 공모에 선정되기도 한 거예요. 또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 친화 일자리를 MOU를 여성가족부와 맺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대전 대적구 중리는 그 성매매 집결 지역을 그 건전한 음식점 거리로 그 탈바꿈시키는데 성공을 했고요. 대구 자갈마당은 성매매 업소를 활용해서 아트 스페이스를 설치했는데요. 개관 한 달 만에 관람객이 1000명이 넘는 정도로 그 성공했습니다. 그 이미 춘천, 대구, 전주, 아산, 인천 남구, 서울 성북구, 광주, 여수 등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그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와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그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부산은 아직도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듣고 보니까 다른 지역은 굉장히 또 새로운 관점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부산의 부끄러운 지점이죠.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 부산 탐구생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입니다. 오늘 랜턴 시티랑 부산문화 콘텐츠 컨퍼런스에 가보려 합니다. 랜턴 게임 다양한 경험들 체험하시면 보시라고 합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김밥을 다 들고 선풍을 해가지고 더운 날씨예요. 자, 도착했습니다. 차 타고 어디로 들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타가 보시죠. 지금 제가 부산에서 등장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밀기 작가님하고 약속에 대해서 가지고 오야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로 올라갈 줄 알고 내가 내려왔다. 저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웹툰 그리고 있는 배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이곳에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서서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툰센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부산 웹툰센터의 입주 공간, 작가들 작업하는 지금 작가분들이 한 40여 명 가까이 입주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계신 게 배민기
작가님을 내 어깨와 피하는 한 장면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있으니까 정말 멋진 친구였구나. 필민기의 작가님 작업실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작업실이라고요? 거의 여기서 하루에 한 14시간, 15시간 정도로 보내는 곳입니다. 운동한다에 요구하면은 필민기 작가님한테 뭐 부탁을 볼까 하는데요. 과연 모르겠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손 한번 대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유로 폰트가 몇 개 없어요. 이런 그 로고 만들고 이럴 때는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시작하려고 하면 굉장히 막막하기 때문에 다른 로고를 참고해서 뭐 어떤 느낌이 좋을지 그런 거 보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로고 타이틀 정도를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인터넷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안 뜨지? 원래 안 이런데. 휠체어랑 카메라도 이 방송에 좀 진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이 되게 좀 좋아 보이네요. 오케이, 좋네. 이렇게 이게 뭘 하는 건지, 명도가 뭘 보여주는 건지 이런 것들 좀 빨리 나타내기 좋은 느낌으로 아이콘화 시켜가지고. 감사합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장소에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픈오피스라는 곳인데요. 누군가도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누구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유튜버라든지 스트리머라든지 그런 분들이 촬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장소를 대여해드리고 장비를 대여해드리는 곳입니다. 여기 오니까 굉장히 편안한 게 토크타임을 진행해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공간 가보시죠. 아이 진짜 좋다. 여기는 스트리밍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영주가 나 쟁남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저는 유사문화 콘텐츠 컨퍼런스에 나왔습니다. 오늘 총 점수는 15개 중에 4개 되겠습니다. 센터 스튜디오 또 여기서 한 10분 정도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장면들의 작품들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나 여기다 끝! 사업을 하시다가 법을 몰라 악덕 사장이 되셨다고요?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돈은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드신다고요? 아리까리한 노동법 알기 쉽게 읽어드립니다.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여름도 다 끝나가는데요. 다들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저도 휴가 기간 재충전할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 재충전에 꼭 필요한 연차 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연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방송을 보셨다는 분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번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연차라는 게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나와 있듯이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맞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이 노동자 연차를 불이익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악용 규정이 몇 개가 좀 있어요. 아,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데에도 사용자가 악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죠? 예를 들어서 그 사연 주신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노동자의 연차 사용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이제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특정한 날을 쓰라고 이제 강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61조에 보면 연차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 규정이 이건데요. 예. 이 규정에 보면 이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회사에서 노동자한테 연차 몇 개니 남았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쓸지 계획서를 제출해라 라고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노동자한테 이렇게 준다는 거죠. 네. 이때 무조건 서면으로 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2개월 정도 남은 시점까지 노동자가 이제 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네. 회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이날 쉬어 이렇게 하고 권한 자체를 회사에게 준다는 거죠. 진짜 좀 이상한 규정이네요. 왜냐하면 연차는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건데 6개월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미리 언제 내가 휴가를 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맞죠? 그렇죠.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원래 2012년도에 이제 법이 바뀐 규정인데요. 저희 민주노총에서는 이 규정이 통과될 당시에 이제 노동법 개혁이라고 총파업도 하고 막아보려 했는데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논리가 뭐냐면 노동자들이 연차를 안 쓰고 수당으로 받으면 기업이 부담감이 크다.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다. 비용 발생이 많다. 이런 논리를 들이댔어요. 그러면 이 연차 휴가 촉진 제도 말고도 또 다른 악용 규정이 있나요? 네네. 그 근로기준법 62조에 보면 유급휴가 대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걸 보면 이제 사용자는 노동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하면 연차 휴가를 다른 특정한 일로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인데요. 앞서 얘기 드린 이 그 연차 휴가 촉진 제도보다는 이 규정이 더 악용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만 들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노동자 대표하고 합의만 보면 아무 날에나 맞죠. 회사가 편한 날에 휴가를 써라고 강제해야 된다는 건데 이 규정대로 한다면 노동자는 연차 휴가라는 게 아예 없겠는데요?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자시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이런 건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노동자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게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높게 만들고 이게 이제 이후에 업무 효율성이나 생산성도 더 높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연차를 사용 못하도록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은 오늘 문의 주신 분의 사례에서 본다면 사실 월차랑 연차는 다른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차는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근로기준법 73조에 보면 생리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이 생리휴가를 1일, 월 1회 한번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건 그대로 주고 연차는 연차대로 또 주도록 그렇게 회사에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했다는 요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 대표를 뽑아야 되긴 하지만 어떻게 뽑아야 된다 이런 내용 이제 절차나 이런 걸 명시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 민주주의적인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보면 관리자나 아니면 회사 말 잡는 사람은 그냥 지명을 해버려요. 대표로.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는 다 무효화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는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민주적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에 따라서 내 규정이 합당하게 이게 보장되었느냐 아니면 강제되었느냐를 따진다는 거죠. 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연차 휴가와 직장 내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코너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전달드리는 정보다 보니까 충분히 궁금증을 풀지 못하셨을 건데요. 본인의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기 아래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시민의 부산 시민을 위한 방송은 계속됩니다. 부산 탐구생활 또 만나요.